박근혜 대통령은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모두 5개 국어를 합니다. 이 중에서 영어하고 중국어, 불어 실력이 공개됐는데 모두 수준급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대통령의 언어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마 그 황금색 빛깔, 노란색 색깔의 옷을 입고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황유안 여사가 붉은색을 입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둘 다 아주 길한 색으로 여겨지는 색이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직접 통역 없이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간단한 중국말은 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한국總統朴槿惠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hina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was located in Shanghai, China. 일단 전승절 자체가 이번에 처음 그런 열병식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할 경우에 Shanghai, China.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의 경고음이 창조 경제를 활용한 신산업에도 개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아까 말씀을 오래 하셔갖고 질문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Let's do it all together. 1, 2, 3. 박근혜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언론은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 동안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방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해 봤더니 영국과 프랑스 언론의 박 대통령에 대한 묘사는 국내 언론의 성대한 말잔치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왕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직접 환영식을 열었는데요.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황금 마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방송도 신문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도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언론에 큰 주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 공영방송 BBC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영국 방문을 전후해 박 대통령 관련 기사는 단 3건에 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는 영국 방문 직전 BBC 서울 특파원의 의례적인 인터뷰 기사. 기사의 주제도 그저 경색된 한일 관계입니다. 두 번째 나온 기사는 이 인터뷰 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로 일본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했다는 내용. 세 번째 기사는 런던 영화 페스티벌에서 한국 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뉴스에 마침 방영 중이던 박 대통령도 페스티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곁들인 것입니다. 특히 기사는 아니지만 편집인 추천란으로 박 대통령 프로필이 소개되어 있는데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초반 임기 대부분을 탕진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언론을 대표하는 BBC는 한국 언론이 그렇게 호들갑을 떤 여왕과의 버킹엄궁 만찬이나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아예 다루지도 않은 것입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미디어 정치학 겸임교수로 있는 파브리스 에펠보행 씨는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소식을 뉴스타파의 질문을 받은 뒤 그제서야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마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박 대통령의 방불 소식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 26년 동안 살고 있는 재벌 저널리스트 이지용 PD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최대 공영방송사인 F2와 F3는 박 대통령 방문 관련 TV 보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실제 이 방송사들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소식을 단 한 건도 검색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방송 쪽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번 프랑스 순방 관련해서는 보도된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 공영방송 민영 이쪽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여기 프랑스 온 거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었고.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관련한 현지 언론 보도는 국제 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 통틀어 불과 5건.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의 기사와 일간지 르몽드의 기사입니다. 렉스프레스는 한국의 철의 여인 박근혜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을 비극으로 점철된 삶, 독재자 아버지의 그늘, 메르켈과 대처를 모델로 삼다, 섹스 스캔들로 얼룩진 임기, 그리고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로 특징지었습니다. 섹스 스캔들로 얼룩진 임기에서 렉스프레스는 청와대 전 대변인 윤창중 씨의 스캔들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또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이란 대목에서는 국정원이 대선 여론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는 박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해서 프랑스 경제인들의 갈채를 받았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는 그 르몽드 기사에서 나온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들한테 개방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인들한테는 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되죠. 문화외교를 펼친다, 불어를 했다,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근데 그게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가 결론이 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무슨 마음을 사로잡겠어요. 여기 프랑스 애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사로잡히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국내용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럼 100% 국내용이죠. 프랑스 어느 언론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이 유창한 불호 연설로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불호 연설이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국내용 대통령 선전물이었습니다. 영국 BBC와 프랑스 언론이 공통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부분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직 대통령의 딸,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샤토로리의 호텔 후문 맞은편, 캐나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숙소가 있는 이곳에서 한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그림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호텔 후문 맞은편 인도에서 세월 5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시위대 앞을 트럭 한 대가 막아섭니다. 트럭이 시야를 가리자 시위대가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트럭이 등장해 조수석에 앉은 동양인 남성의 손짓에 따라 시위대를 천천히 따라가며 또다시 시위대를 가립니다.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 차가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을 나섰고 시위대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차량을 따라 인도 위를 달렸습니다. 시위대의 시야를 막던 트럭도 따라다니며 계속 시야를 가립니다. 집요하게 시위대를 가리던 이 트럭의 정체는 뭘까? 그 트럭 두 대에는 환영 박근혜 대통령 문구와 삼성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던 한인들이 이 트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직원들이 탄 흰색 대형 버스와 검은색 밴이 21일부터 시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해가 계속되자 교민들은 22일 오전 시위 방해를 막아달라고 캐나다 경찰에 요구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접근하자 캐나다 경찰이 시위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사라지자 삼성 로고를 단 트럭이 나타나 다시 시위를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마이TV가 지난달 23일 시위 방해 트럭을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트럭 산성이라며 시위를 방해한 정부와 삼성을 비난했습니다. 삼성이 정부의 요청으로 홍보 트럭을 보내 시위를 방해했던 것일까? 오마이TV는 캐나다 한국대사관에 교민들의 시위 방해를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한국대사관은 시위대에게 접근한 남자의 정체나 삼성 트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현지 한국인들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방문 기간 중에 일부 거의 이제 거의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시위가 있다는 건 저도 이제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대통령 방문 기간 중에 거의 이제 그런 정부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대사관에서 이렇게 관여한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오마이TV는 삼성전자 캐나다 지사에 해당 트럭이 삼성의 소유가 맞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시위를 방해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전에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 그쪽 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문제의 트럭이 삼성전자 캐나다 지사에서 광고 전문 회사에 의뢰해 만든 웰컴 보드 차량인 것은 맞지만 현장 운영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캐나다 교민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시위를 방해한 사람들과 광고 트럭에 대해 대사관과 삼성전자 캐나다 법인 모두 시위 방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교 안보 라인이 정말 등신에 가깝다. 등신 라인이다. 근데 찾다 보니까 그런 등신 라인이라는 거는 이미 미국에서도 얘기했더라고요. 문화일보가 2년 전에 보도한 건데, 워싱턴 정가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팀에서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면 미성숙하다라고 했다고 걔네 뉴스지가 있어요. 내부 워싱턴 뭐라고 그러죠 그거? 넬슨 리포트? 그리고 제가 이 사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만평은 이렇게 한결의 만평이라고 봐요. 뭘 막 병 깨는 거야 자기가. 한결의 같이 정상적인 언론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따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종편에서 연설을 바라보는 반응. 김무성 너무 좋았다. 이완영 가장 먼저 기립박수. 문대성 가장 먼저 악수. 문재인 입장 박수는 쳤으나 중간 박수는 안 쳤어. 안철수 중간 박수 안 쳤음. 유승민 무려 깍지를 낀 채 청취했어.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유치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누가 박수 치나 안 치나. 응?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모두 5개 국어를 합니다. 이 중에서 영어하고 중국어, 불어 실력이 공개됐는데
모두 수준급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대통령의 언어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마 그 황금색 빛깔, 노란색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황예리안 여사가 붉은색을 입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둘 다 아주 황금색을 길한 색으로 여겨지는 색이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직접 통역 없이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간단한 중국말은 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한국總統朴槿惠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hina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was located in Shanghai, China. 일단 전승절 자체가 이번에 처음 그런 열병식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할 경우에 Shanghai, China.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의 경고음이 창조 경제를 활용한 신산업에도 개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우리나라 보도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언론에 큰 주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 공영방송 BBC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영국 방문을 전후해 박 대통령 관련 기사는 단 3건에 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는 영국 방문 직전 BBC 서울특파원의 의례적인 인터뷰 기사. 기사의 주제도 그저 경색된 한일 관계입니다. 두 번째 나온 기사는 이 인터뷰 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로 일본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했다는 내용. 세 번째 기사는 런던 영화 페스티벌에서 한국 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뉴스에 마침 방영 중이던 박 대통령도 페스티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곁들인 것입니다. 특히 기사는 아니지만 편집인 추천란으로 박 대통령 프로필이 소개되어 있는데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초반 임기 대부분을 탕진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언론을 대표하는 BBC는 한국 언론이 그렇게 호들갑을 떤 여왕과의 버킹엄궁 만찬이나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아예 다루지도 않은 것입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미디어 정치학 겸임교수로 있는 파브리스 에펠보행 씨는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소식을 뉴스타파의 질문을 받은 뒤 그제서야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마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박 대통령의 방불 소식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 26년 동안 살고 있는 재벌 저널리스트 이지영 PD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최대 공영방송사인 F2와 F3는 박 대통령 방문 관련 TV 보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실제 이 방송사들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소식을 단 한 건도 검색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방송 쪽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번 프랑스 순방 관련해서는 보도된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 공영방송 민영 이쪽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여기 프랑스 온 거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었고.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관련한 현지 언론 보도는 국제 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 통틀어 불과 5건.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의 기사와 일간지 르몽드의 기사입니다. 렉스프레스는 한국의 철의 여인 박근혜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을 비극으로 점철된 삶,
독재자 아버지의 그늘, 메르켈과 대처를 모델로 삼다, 섹스 스캔들로 얼룩진 임기, 그리고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로 특징지었습니다. 섹스 스캔들로 얼룩진 임기에서 렉스프레스는 청와대 전 대변인 윤창중 씨의 스캔들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또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이란 대목에서는 국정원이 대선 여론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는 박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해서 프랑스 경제인들의 갈채를 받았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는 그 르몽드 기사에서 나온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들한테 개방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인들한테는 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되죠. 문화 외교를 펼친다, 불어를 했다,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근데 그게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가 결론이 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무슨 마음을 사로잡겠어요. 여기 프랑스 애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사로잡히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국내용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럼 100% 국내용이죠. 프랑스 어느 언론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이 유창한 불호 연설로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불호 연설이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국내용 대통령 선전물이었습니다. 영국 BBC와 프랑스 언론이 공통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부분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직 대통령의 딸,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샤토로리의 호텔 후문 맞은편, 캐나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숙소가 있는 이곳에서 한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그림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호텔 후문 맞은편 인도에서 세월 5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시위대 앞을 트럭 한 대가 막아섭니다. 트럭이 시야를 가리자 시위대가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트럭이 등장해 조수석에 앉은 동양인 남성의 손짓에 따라 시위대를 천천히 따라가며 또다시 시위대를 가립니다.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 차가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을 나섰고, 시위대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차량을 따라 인도 위를 달렸습니다. 시위대의 시야를 막던 트럭도 따라다니며 계속 시야를 가립니다. 집요하게 시위대를 가리던 이 트럭의 정체는 뭘까? 그 트럭 두 대에는 환영 박근혜 대통령 문구와 삼성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던 한인들이 이 트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직원들이 탄 흰색 대형 버스와 검은색 밴이 21일부터 시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해가 계속되자 교민들은 22일 오전 시위 방해를 막아달라고 캐나다 경찰에 요구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접근하자 캐나다 경찰이 시위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사라지자 삼성 로고를 단 트럭이 나타나 다시 시위를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마이TV가 지난달 23일 시위 방해 트럭을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트럭 산성이라며 시위를 방해한 정부와 삼성을 비난했습니다. 삼성이 정부의 요청으로 홍보 트럭을 보내 시위를 방해했던 것일까? 오마이TV는 캐나다 한국대사관에 교민들의 시위 방해를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아까 말씀을 오래 하셔갖고 질문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Let's do it all together. 1, 2, 3. 박근혜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언론은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 동안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방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해 봤더니 영국과 프랑스 언론의 박 대통령에 대한 묘사는 국내 언론의 성대한 말잔치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왕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직접 환영식을 열었는데요.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황금 마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방송도 신문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